44, 264를 찾아와라. 저기요. 누구시죠? 저는 지령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줄 해설사 김연진입니다. 도와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지령이요? 네. 네, 선생님 여기가 264 문학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64 선생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264 문학관은 264의 민족 정신과 문학 정신을 널리 알리는 공간이고요. 항일 민족 시인 264 선생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모아둔 곳입니다.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관을 중심으로 264 생가를 복원한 유구당, 현충시설로 지정된 264 청포도 12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그의 출생지인 이곳 원천리에 지어져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들어가 볼까요? 네, 가시죠. 여기 시비도 있네요. 네, 육사십이죠. 절정이라는 십이죠. 네, 정말 많이 봤었죠. 네. 아마 이 고등학교 시절에도 혹시 264시 잘 아시고 계세요? 아무래도 저는 청포도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맞죠? 제가 이건 수능 때도 자주 출제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육사시는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아주 유명한데요. 육사는 1930년 첫 시를 발표하는데 조선일보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 말을 발표하고 1935년쯤 황혼을 발표합니다. 신조선에. 그 황혼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시작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이곳에 264의 일대기, 일생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사의 발자취를 보면 육사가 일제치하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안동하면 또 태계 이황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육사가 태계 이황의 14대 손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국어 시간에 264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항일 민족 시인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렇게 글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그리고 치열하게 독립운동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264는 시인인가요? 독립운동가인가요? 독립운동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하고요. 시인이면서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육사는 17번이나 옥고를 치르면서도 일제에 대해서 한 번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요. 육사가 시를 쓴 것도 아마 독립의 한 방편으로 썼기 때문에 육사의 시가 저항성을 갖는 게 아마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시를 쓰는 것이 그 행동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육사의 삶을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사실 저는요, 시인으로서의 이육사는 잘 알겠거든요. 네. 그런데 독립운동가라는 이육사는 조금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어떤 독립운동가였나요? 네, 시인으로 유명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는 비교적 조명받지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17번이나 옥고를 치르실 정도로 치열한 독립운동가로서의 모습도 있습니다. 17번이나요.
어쩌다가 도대체 감옥을 가게 되신 거예요? 처음 감옥에 가신 건 1927년 장진홍 의거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인데요. 장진홍 의거 사건이요? 네, 당시 조선은행 대구지점에서 폭탄이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범인을 찾던 일본 경찰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인물들을 모두 잡아들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육사가 잡혀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 부여받은 수감 번호가 264. 그래서 이육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대구 경분 사건과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 출신임이 드러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옥살이를 하신 것 때문에 건강이 악화되었는데요. 결국 1944년 1월 16일 새벽 차가운 북경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육사 문학관에 있는 상임이사 이옥비입니다. 그 모습은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어머니가 보시라고 안고 있으니까 그 말씀해 주신 게 기억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아빠 다녀오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100일날 아침에 드디어 아이 이름을 지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보통 아이들한테 이름을 주실 때 좀 잘 되라고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건 저희 아버지는 그 기름질 옥자에 아니비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기름지지 않다면 좀 이상한데 저희 아버지가 의미를 부여하시기를 욕심 없이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그런 간디 같은 사람이 되라 해서 주셨대요. 저는 학생들이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너희들 선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성실히 걸어가면 되는 거다고. 그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네, 오늘 이육사 문학관을 탐방하면서 이육사의 일생을 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령받은 숫자 모두 찾으셨나요? 40년의 생애 동안 독립을 위해 오랜 시간 옥고를 치르면서 시도 쓰고 육체는 으스러져도 정신만은 살아있던 이육사. 오늘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육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육사 문학관에서 함께했습니다. 안녕!